대체적으로 어느 파트 가는지 혹시 아세요? 어? 자, 요즘 흐름 자체가요. 좀 있으면 대기업도 미용실 들어온다고 그러죠. 그러면 파트가 큰 프랜차이즈, 뭐 준호나 이철이나 뭐 박승철이나 이런 큰 프랜차이즈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동네에서 하는 5인이나 10인에서 15인까지 할 수 있는 작은, 그러니까 중간 미용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작은 동네 미용실이나 1인 미용실, 소형샵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중간에 있는 미용실들이 굉장히 보존을 하고 있어요. 5인에서 10인까지. 말하자면 이제 3인이나 아니면 뭐 한 10인 미만. 그런 미용실들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오늘도 한 5인 이상 되시죠? 5인이에요. 나 포함해서 5인이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매출 안 오르지, 나가는 돈 많지, 새 비싸지, 정확하게 너무 심각하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그 길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돈이 많은 미용실, 프랜차이즈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프랜차이즈는 뭐죠? 내가 브랜드를 사는 거예요. 이 브랜드를 사서 내가 정당하게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모든 관련된 내용들을 다 돈으로 사서 내가 미용실을 차리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얼마? 최소 2억에서 5억 정도, 많게는 10억 정도 갖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적게는 한 1억 정도, 1억 5천이나 2억 정도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거기서 뭐 규모가 또 있겠죠. 작은 미용실은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브랜드 안 주죠. 브랜드 주지는 않죠. 왜? 너 작은 미용실이야. 브랜드 절대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자, 미용실 프랜차이즈가 전체적으로 한 15% 이상은 프랜차이즈로 운영이 돼요. 그쵸? 그리고 한 20% 정도는요, 5인에서 10인 이상이 되는 미용실들이 거의 한 20% 정도 돼요. 10인 미만이 되시는 미용실들이 한 65% 정도 돼요. 65%에서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60%에서 한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용살롱이 뭐죠? 70%에 속하는 미용실이에요. 그럼 작은 미용실이에요. 소형 미용실이에요. 그럼 소형 미용실이 좋은 점이 뭐죠? 소형 미용실이 좋은 점이 뭐예요? 일단 지출이 적잖아요. 지출이 적고 수익이 많이 남죠. 그렇죠? 직원 월급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이렇게 보면은 직원인데 대형 프랜차이즈는 인턴들 월급이 적어요. 왜 적을까요? 운영이 되려면 직원 월급을 많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작은 미용실은 직원 월급을 많이 줘요. 왜 많이 줄 수 있을까요? 그만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수익이 나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미용실에서 살아남으려면 문제점이 발생이 돼요. 프랜차이즈는 내가 광고를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내가 샀어요. 샀기 때문에 내가 이 브랜드를 보고 손님들이 와요. 그러면 작은 미용실은 어떻죠? 내가 브랜드가 있나요? 브랜드가 없어요.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만들지 않고 내가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누가 만들어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가끔씩 보면 동네 미용실에서 정말 잘 되는 미용실도 있어요. 한 집에서 굉장히 오래된, 10년, 20년 되신 원장님들. 근데 미용실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대박을 터뜨려서 손님도 되게 많은 미용실이 있어요. 저희 미용실도 그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뭐가 달라서 잘 될까? 뭐가 잘 돼서 잘 될까? 그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잘 되는 미용실들은요, 대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술이에요. 기술. 첫 번째가. 미용은 뭐 하는 직업이죠? 미용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능인이에요. 처음부터 타고난 기능을 내가 가지고 있나요? 기능은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나온 기술이야? 없습니다. 천재? 없습니다. 바보 없습니다. 내가 타고난 거 없습니다. 연습만이 살게 돼
연습을 해서 이 고지가 있으면 이 고지까지 내가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을 해서 얘가 똑같은 거를 무한 반복해서 내가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사람만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을 너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많은 공부를 해서 트레이닝을 해서 연습을 해서 어느 정도 경지까지 올라와야지 이 기술이 발전이 되고, 발전한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누가 알아줘요? 고객이 알아줘요. 자, 지금까지 제가 미용을 하면서 10년차, 20년차 된 사람들, 30년차 된 사람들 제가 면접을 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당신 여기 오셨으니까 뭘 잘하세요? 제가 물어봐요. 뭘 잘하세요? 물어봐요. 뭐 잘한다고 얘기할까요? 면접 보셨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뭐 잘한다고 얘기해요? 디자이너들? 아무 말 안 해요? 대체적으로 저는 10년차, 20년차 됐으면 30년차 된 사람들이 오셔서 저한테 면접을 보면은 30년차는 거의 없겠죠. 20년차까지는 저희가 면접을 봤었으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자기가 가장 잘하는 분야가 커트라고 얘기를 해요. 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마 잘하는 사람도 간혹가다가 있고요. 염색 잘하는 사람도 간혹가다가 있습니다. 근데 커트 잘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막상 손님이 와서 커트를 손님한테 시연을 보여주면요, 손님이 안 따라와요. 뭘까요? 나는 커트를 잘해요. 나는 커트를 잘한다고 분명히 왔습니다. 하지만 커트를 잘하는데 고객이 그거를 안 알아줘요. 그러면 커트를 잘하는 걸까요? 못하는 걸까요? 못하는 거죠. 못하는 겁니다. 커트를 잘한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5년차까지 공부를 했어요. 5년차까지 공부를 하고 공부를 안 했어요. 근데 5년차까지 공부를 한 상태에서 그 기술을 그대로 써먹는 게 10년차, 20년차, 30년차까지 갔어요. 그러면 기술력이 어때요? 5년차에서 그 사람은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5년차 기술을 가지고 나는 커트를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년차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럼 10년차까지는 뭐죠? 10년차까지 커트 기술을 내가 쓰고 있는 겁니다. 가끔씩 잘 가서 다른 미용실, 동네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서 커트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옛날 기술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요, 명동이나 청담동이나 이런 오래되신 원장님들 있죠? 오래되신 분도 공부를 많이 하신다고 하지만 그분도 커트하는 거 보세요. 옛날 기술 그대로 커트를 하고 계세요. 그럼 잘 된 건가요? 못한 건가요? 잘 될 수 있어요. 왜? 오랜 단골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오래 근무를 해서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여기 처음에 딱 왔을 때 이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기술력을 내가 보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미용은요, 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돈 많이 버는 방법은요, 일단은 내가 기술이 최고여야 됩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기술이 많다는 얘기예요. 내가 잘난 체해서 내가 잘하는 기술만 갖고 있는 거는 자만심이에요. 고객이 만족하는 기술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머리를 시술을 해서 그 사람들이 다음에 재방문 확률이 몇 프로, 최소한 50% 이상이 넘는 사람이 커트를 잘하는 겁니다. 파마를 잘해요? 그럼 파마에 내가 했어. 실패율이 다음에 또 이 손님이 다시 재방문 확률이 50% 이상이 넘어야지 잘하는 겁니다. 제가 미용 생활을 오래 하면서요, 한번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저는 분석이 제가 잘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면 이 디자이너들은 과연 몇 프로 정도 돼야지, 디자이너급에서도 초급 디자이너급, 중급 디자이너급, 인류 디자이너급, 원장급 있잖아요. 인류 디자이너급은 뭐 실장급이나 정장급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10% 정도 되시는 재방문율 확률이 오시는 사람들이 한 10% 정도 되는 사람들이 뭐예요? 초급 디자이너 정도 돼요. 중급 디자이너는 한 20%에서 30% 정도 와요. 그리고 10%에서 20%에서 30% 적은 것 같죠? 굉장히 높은 확률입니다. 10사람이면 다음에 재방문율이 2-3명만 오면 성공한 거예요. 내가 커트를 했어. 커트 손님을 10사람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서 2-3명만 와도 성공한 케이스란 얘기예요. 굉장히 높은 프로테이지입니다. 점장급이 되면은요, 실장급하고 점장급이 인류 디자이너가 되면은요, 최소한 30%에서 40% 정도가 와요. 최소한 30%에서 40% 정도의 확률이 옵니다.
재방문율이. 그리고 원장급이 되면은요, 최소한 50% 이상 와. 근데 경력이 적은 원장은 안 오겠죠. 근데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어떤 게 웃긴 게 있냐면, 내가 미용실 오픈했어요. 나는 원장이야. 직원이 있어요. 근데 나는 기술이 별로 없어. 한 3년차 빼기 안 돼. 기술이 별로 없어. 3년차에서 5년차 빼기 안 돼. 초급지장 빼기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원장을 했어요. 근데 내가 원장 타이틀을 갖고 손님을 했잖아요. 최소한 30%는 와요. 최소한 30%는 와요. 그거 왜 그럴까요? 예? 오너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마인드 때문에. 손님한테 서비스 해주는 게 다르거든요. 직원이 서비스 해주는 거하고 손님이, 오너가 서비스 해주는 건 다르거든요. 그리고 원장 타이틀을 갖고 있잖아요. 원장 타이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방을 볼 수 있을 확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왜? 원장님은 안 바뀌거든요. 원장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근데 원장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뀌거든요. 그래서 원장의 그 갖고 있는 그 브랜드 파워 상당히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미용실 같은 경우는 다 원장급으로 제가 채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님도 한 40% 정도 되죠? 어? 우리 시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한 40% 정도 돼요. 한 1년 정도 돼서 만들어놨어요.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열정 기술로. 기술은요,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머리를 잘하는데 손님이 안 올까요? 올 수밖에 없는 조건이에요. 지금 미용실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넘쳐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동네 손님 저 미용실 경쟁 안 합니다. 손님 보냅니다. 거기 저기 미용실 있으니까 잘하시니까 저기 가서 하시라고요. 우리 가게가 안 맞죠? 저기는 저기 뭐 잘합니다. 거기 보냅니다. 그래도 손님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손님은 내가 그 손님한테 가장 만족하는 기술을 주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뭐든지 하다못해 식당을 가서 한번 보세요. 식당은 왜 잘 될까요? 맛집이라고 소문나서 잘 되는 거예요. 가격이 싸서 잘 되나요? 가격이 싸서 잘 되는 경우